잠깐! 영상에 대한 질문 또는 이 마케터를 더 알고 싶다. 더보기란 혹은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기존에 여러 마케터 분들께 매체 설명과 운영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오늘은 궁금하셨던 거 아무거나 질문해 주시면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네. 네, 자유롭게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됩니다. 저희 소개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아, 맞네요. 네, 저는 퍼포먼스 2팀 김채원 마케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퍼포먼스 2팀 문희연 마케터입니다. 네. 자유롭게 질문 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롱페이님 안녕하세요. 질문 자유롭게 주시면 됩니다. 희영 마케터님은 혹시 네. 관심 있으신 업종이나 좀 특별히 더 잘 하고 있는 업종이 어떤 게 있는지 여쭤봤는데 질문이 하나 올라왔네요. 여기 반영되면 네. 멍베니님께서 창업을 이제 막 시작했는데 가게 홍보를 위해서 어떤 광고를 해야 되는지 좀 질문을 주셨어요. 네이버 광고를 막상 시작하려고 하니까 좀 뭐부터 해야 될지 막막하시다고 합니다. 네, 어떤 거부터 사실 네이버 광고가 제일 기본적인 광고이긴 하잖아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 그래서 어떤 거부터 하면 좀 좀 창업 초반에 좋을지 네,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어떤 업종이냐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이제 막 창업을 하셨다고 하니까 저는 네이버 검색 광고 중에서도 플레이스 광고와 파워 콘텐츠 광고를 좀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플레이스형 광고는 흔히 네이버에 식당이나 미용실 이런 걸 검색할 때 나오는 플레이스의 내 업체를 광고하는 수단이에요. 그리고 파워 콘텐츠형 광고는 블로그나 카페 이런 다양한 지면에 노출되는 광고인데요. 한 번쯤 식당 고르실 때 네이버 포스팅에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 포스팅 글을 읽어보신 적 있으시죠? 해당 글을 콘텐츠형 광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게 등의 리뷰를 포스팅해서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 가게 홍보도 진행할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희연 대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이버 플레이스 광고나 파워 콘텐츠 광고를 통해서 가게 홍보나 좀 인지도를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 외에도 그 네이버 파워링크 검색 광고를 통해서도 블로그나 카페나 뭐 밴드 지면 등에 노출시킬 수 있잖아요. 파워링크 광고 그룹 단에서 광고를 노출할 매체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때 노출 매체의 검색 영역뿐만 아니라 네이버 카페나 블로그, 지식인 같은 콘텐츠 매체를 선택하면 이제 광고를 노출시키고 그 뭐 블로그 하단이나 광고 하단에 그 노출을 시켜서 창업 초기에 좀 인지도를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식품이나 뷰티 관련 가게라고 하신다면 초기에 바이럴도 병행하면 굉장히 효과적일 것 같아요.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하면 보통 유튜브 협찬이나 인플루언서 마케팅, 우리가 흔히 하는 기사, 언론 보도 등이 좀 떠오르실 것 같아요. 아시는 것처럼 앞서 말한 예시나 일반적으로 블로그나 카페에 배포하는 광고 등이 바이럴 광고예요. 바이럴의 핵심은 브랜드 인지도를 쌓는 겁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설명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후기들을 좀 보면서 신뢰도를 쌓을 수 있어요. 특히 사진과 영상보다는 후기가 있었을 때 더 신뢰도가 향상되죠. 네, 바이럴 말 그대로 입소문이죠. 사람들이 모여서 여론이 좀 형성되고 자연스럽게 브랜드가 노출되겠죠. 따라서 인지도가 낮으신다고 하시면 바이럴 마케팅을 통해서 인지도나 신뢰도를 얻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네, 아무래도 카페 같은 경우에는 좀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맘카페라든지 아니면 특정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공유하는 카페에서는 아무래도 여론이 더 자연스럽고 잘 형성이 되다 보니까 뭐 식당이나 미용실 같은 업종이라고 하시면 초반에 이제 바이럴도 함께 하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네, 시즌스님께서 5시 30분 이후에 전화 연락하는 게 어려우면 나중에 해도 되나요? 라고 해주셨는데 네, 가능합니다. 언제든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은 바로 통화 연결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혹시 상담으로 여쭤보신 거면 저희가 오늘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바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뷰티 업종으로 파워링크랑 쇼핑 검색 광고 둘 다 진행 중인데 효율이 잘 안 나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여쭤봐 주셨는데요. 우선 뷰티 업종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꼭 해야 하는 매체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메타를 흔히들 많이 쓰긴 하죠. 네. 메타랑 네이버의 경우에는 검색 광고로도 많이 쓰는데 파워링크나 뭐 플레이스형이 될 수도 있고 업종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한데 파워링크랑 콘텐츠형을 저는 조금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파워링크는 아무래도 이제 네이버가 경쟁도도 많이 높아지고 그에 따라서 입찰가 같은 것도 되게 높아진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리고 아무래도 파워링크는 검색 광고다 보니까 그도가 있는 사람들의 검색 수가 정해져 있고 그 정해진 검색 수에서도 파워링크 광고를 올린 그 업체들이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는 뷰티 업종이라고 하면은 메타를 꼭 진행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무래도 메타가 이제 뭐 20, 30대 여성분들이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애초에 유저 자체가 인터넷 뭐 네이버나 카카오 다음 이런 곳에서 메타로 많이 이동을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뷰티 업종이나 패션 업종 같은 경우에는 좀 우선 메타를 우선적으로 가져가는 걸 추천드리고 이제 파워링크랑 쇼핑 검색 광고에서 효율이 안 나온다고 하시면은 우선은 쇼핑 검색 광고의 경우에는 제일 주요 제품으로 가져가는 제품을 먼저 등록을 하시고 초반에는 뭐 저희가 사실 쇼핑 검색 광고 하면은 그 제외 키워드 등록을 많이 하잖아요. 이제 검색을 해서 유입은 되는데 많이 전환이 안 일어난다고 하면은 제외 키워드 등록을 하시는데 초반에는 사실 어떤 검색어로 많이 들어오는지를 봐야 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 광고 비용이 초반에는 들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최대한 많은 검색어를 다 제외로 시켜두지 마시고 지켜보다가 이제 어느 정도 전환 데이터나 좀 무의미하게 지출되는 검색어가 있을 경우에는 제외 키워드로 등록을 하셔서 그렇게 쇼핑 검색을 등록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파워링크는 저희가 키워드를 등록하는 광고잖아요. 근데 쇼핑 검색은 사실 키워드를 등록을 한다기보다는 저희가 하나씩 이제 제외 키워드나 광고 그룹을 나누어서 키워드를 등록한 것처럼 좀 만드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화장품이라고 하면은 어떤 화장품에 혹시 관심 있으세요? 저는 요즘 좀 건조해서 네. 막 미스트나 수분크림 이런 걸 좀 많이 검색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미스트 제품이라고 수분크림이라고 했을 때 뭐 건성 수분크림 또 어떤 게 있죠? 일단은 건성도 있으니까 지성도 있을 거고 수분크림 아니면 또 뭐 시카 수분크림 이런 식으로 이제 제품이 있을 것 같은데 건성 수분크림을 하나의 제품이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건성 수분크림에서 이거를 검색을 할 때 겨울 수분크림 추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검색을 해서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로 들어오는 그룹을 하나 만들고 또 이제 두 번째로 근데 이제 하나의 제품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다 검색을 했을 때 광고가 노출될 수 있는데 우리는 딱 건성 수분크림 추천만 뜨게 하고 싶다 하면은 이제 겨울 수분크림 추천이나 뭐 시카 크림 이런 거를 이 두 가지를 제외 키워드로 등록을 해두면은 하나의 상품이고 이제 쇼핑 검색은 키워드 등록이 안 되니까 제외로 했을 때는 이렇게 검색을 했을 때 노출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건성 수분크림 추천, 뭐 건성 수분크림으로만 검색을 했을 때 노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고 파워링크는 아무래도
좀 상위에 뭐 평균 1위에서 3위 모바일 기준으로 했을 때 노출이 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뷰티 업종이면은 사실 B2B가 아닌 이상은 빠르게 결정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가격이 뭐 아주 비싼 게 아니다 보니까 더보기를 넘어가거나 좀 많이 뒤로 가야 할 때는 저희가 잘 안 봐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입찰 단가를 조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또 이미지나 파워링크 이미지나 서브링크 그리고 가격 링크를 잘 이용을 하시고 좀 적절한 키워드나 세부 키워드를 발굴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쟁도도 많이 높아지고 입찰 단가가 되게 높아진 상황이잖아요, 네이버 자체가. 그래서 좀 유저의 검색 의도는 있는데 키워드 입찰가가 많이 안 높은 그런 키워드 발굴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또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네, 리스님께서 메타 광고 진행 중입니다. 캠페인을 여러 개 두고 홍보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광고비 지출이 큽니다. 해결 방안이 있을까요?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네. 우선은 메타 광고라고 하시면 저희가 어떤 업종인지가 사실 가장 중요하기는 한데, 우선은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메타 광고 진행 중 광고비 지출 월 광고 예산이 얼마인지, 그리고 캠페인을 몇 개 세팅하셨는지, 그리고 각 캠페인의 목표를 어떤 걸로 선택하셨는지 이런 걸 사실 알아야 좀 답변을 드리기가 쉽기는 한데, 우선 이거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캠페인 단에서 일 예산을 설정을 해서 설정한 월 예산을 이제 일 예산으로 하면 얼마가 되는지 나올 거잖아요. 그때 광고주님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나가지 않도록 한도를 설정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광고를 집행하시면 광고 예산을 먼저 설정하셨을 건데, 이때 설정한 월 예산이 초과되지 않는 일 예산을 좀 설정을 하고 캠페인 단에서 설정해 두시면 광고비가 과소진될 우려는 없습니다. 근데 다만 설정된 그 일 예산에 도달하면은 광고가 노출되지 않으니까 이 점은 꼭 참고하셔야 되고요. 네, 맞습니다. 그 설정해둔 일 예산 한도에 도달하게 되면은 광고가 더 이상 노출이 안 돼서 이 부분은 조금 참고하셔야 되고, 특히 메타 광고는 이제 초반에 머신러닝이라는 게 있어서 광고가 좀 활발히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광고비가 누수가 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메타 내에 있는 머신러닝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시고 일 예산을 설정하셔서 광고가 좀 활발히 노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희연 마케터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일 예산 한도 설정으로 좀 광고비 지출을 원하는 만큼 설정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캠페인 목표 설정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광고를 집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캠페인 목표에는 크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메타 캠페인 목표에는 인지도, 트래픽, 참여, 잠재 고객, 전환 이렇게 등등이 있습니다. 업종이나 브랜드 컨디션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보통 트래픽 캠페인과 전환 캠페인을 같이 돌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트래픽 캠페인은 말 그대로 최대한 많은 유저의 데이터나 모수를 확보할 수 있는 캠페인 목표가 될 거고, 또 CPC가 상대적으로 낮은 캠페인이어서 트래픽 캠페인이랑 전환 캠페인을 좀 병행해서 낮은 CPC로 데이터 모수를 확보하고, 또 전환 캠페인으로 구매를 할 것 같은 유저에게 광고를 노출시켜서 여러 개의 캠페인을 돌리더라도 오히려 광고비를 효율적으로 소진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전환 캠페인 내에서는 어드밴테이지 캠페인을 설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페이스북 측에 따르면 이제 기존 도달이나 트래픽 등의 목표의 캠페인보다 더 나은 머신러닝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 머신러닝 기간을 좀 줄여주고, 그 기간을 줄임으로써 불필요한 비용 소모도 줄일 수 있다는 게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제 유의하셔야 할 게, 어드밴티지 캠페인은 뭐 수동 전환 캠페인이나 우리가 직접 캠페인 세팅을 하는 것처럼 계제 위치나 소재 등록이 있어서 자유롭지가 않은데요. 어드밴티지 캠페인은 좀 자체적으로 머신러닝을 통해서 효율이 좋을 것 같은 곳에 노출이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광고 이미지의 순서가 중요하거나 좀 랜딩 페이지 설정이 개별적으로 돼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어드밴티지 캠페인도 좋지만 수동 전환 캠페인을 사용해서 좀 직접 세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드밴티지 캠페인이 좀 자동적으로 알아서 효율이 좋을 것 같은 거를 골라주는 거기 때문에 이것만 한다고 해서 무조건 효율이 좋은 방법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직접 광고를 집행해 보시고 정확한 데이터를 활용하신 후에 업종에 맞는 캠페인이나 목표를 좀 설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또 이것 말고도 메타 광고를 할 때 좀 큰 장점이 하나 있잖아요. 그게 어떤 걸까요? 네, 바로 메타 픽셀입니다. 메타 픽셀을 삽입해서 전환 추적을 더욱 정확히 하고 우리 업체가 정한 광고 목적에 부합한 캠페인 목표를 설정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요. 광고 효과뿐더러 페이지 방문, 장바구니에 제품을 추가한다든지 이런 등등의 기능을 사이트에서 사람들이 취하는 행동을 좀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픽셀을 사용하는 이유는 고객 행동을 추적함으로써 데이터 기반으로 효율적인 마케팅을 가능하게 하는 데 있는데요. 목적에 맞게 저희가 타겟팅하는 고객에게 노출을 하고 전환 광고 진행을 통해서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고 광고 성과를 정교하게 측정이 가능하고 효과적으로 분석이 가능합니다. 픽셀을 잘 활용을 한다면 잠재 고객의 행동 패턴을 수집할 수 있고 또 이를 기반으로 목표 타겟에게 광고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요. 더불어 리타게팅도 가능하기 때문에 자사 웹페이지가 있는 분들에게 픽셀을 꼭 설치하라고 저는 늘 권장하는 편입니다. 네, 희연 대리님께서 마지막에 자사 웹사이트가 있는 분들께 픽셀 설치하는 걸 꼭 권장드린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뭐 스마트 스토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이 메타 픽셀 설치가 살짝 곤란하긴 하잖아요. 그래서 네, 저희가 사실 원래는 잘 안 되고 자사몰을 뭐 개설을 한다거나 자사몰 있는 사람이나 광고주분께서 주로 픽셀 설치를 하시긴 하는데 저희가 이제 뭐 다른 메타에서 스마트 스토어 자사몰로 넘어갈 때 하나의 좀 우회하는 사이트를 하나 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도 사용이 가능하긴 합니다. 근데 사실 자사 웹사이트가 따로 있는 게 편리하기는 하죠. 네. 또 다른 분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치킨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대리님? 네, 패션 쇼핑몰 운영 중입니다. 지금 네이버 검색 광고와 메타만 하고 있는 중인데 매체를 확장하려고 합니다. 추천해 주실 만한 플랫폼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우선 패션 업종의 경우에 메타나 인스타그램 광고가 필수인 상황에서 두 가지를 다 진행하고 계시니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플랫폼은 바로 유튜브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유튜브 플랫폼을 사용하지 않고 계신데요. 최근 들어 쇼폼 플랫폼의 성장이나 유튜브 시장이 조금 확대됐잖아요. 그래서 가장 추천해드리고 싶은 플랫폼이에요. 특히 유튜브에 쇼핑이란 카테고리가 있어요. 네, 쇼핑이란 카테고리 안에서 라이브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 실시간으로 고객들과 소통할 수 있을 뿐더러 구매율 향상도 도모할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터를 통한 진행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다는 점도 참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유튜브 광고에는 종류도 굉장히 많잖아요. 이제 크게 4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 걸로 아는데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범퍼 애드, 인스트림 광고, 트루뷰 디스커버리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인스트림. 먼저 범퍼 애드는 건너뛸 수 없고 최대 6초로 제한되는 광고인데요.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인스트림 광고에도 건너뛸 수 있는 것과 뛸 수 없는 게 있는데 건너뛸 수 없는 인스트림 광고와 유사한 것 같지만 영상 길이에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범퍼 애드는 6초로 제한되는 광고이기 때문에
이 점이 특징인 것 같고요. 인스트림 광고에는 이제 건너뛸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건너뛸 수 있는 경우에는 화면 우측 하단에 건너뛰기 버튼이 나오는 영상 광고입니다. 영상을 30초 이상 시청해야 광고 비용이 청구되고, 또 30초 미만 시청하고 건너뛰는 경우에는 광고 비용이 청구가 안 되는 CPV 과금 방식입니다. 또 건너뛸 수 없는 인스트림 광고에는 스킵 버튼이 노출되지 않고 동영상 시청 전이나 중간 그리고 후 부분에 영상 광고를 노출시킬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때 영상 길이는 15초로 제한되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트루뷰 디스커버리인데요. 유튜브에 검색을 하면 광고 지면으로 바로 보여지는 형식입니다. 이때 광고를 누르게 되면 해당 사이트나 채널로 유입되는 장점이 있고, 또 이런 광고 말고도 사실 유튜브에 노출시킬 수 있는 광고 형식이 있잖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바로 구글 GDN 배너 광고인데요. 왜 구글 배너 광고가 유튜브에 노출되는지 항상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구글은 정말 많은 제휴 지면을 갖고 있고, 또 대표적으로 유튜브도 제휴 지면이기 때문에 동영상이 아닌 배너 형태로도 유튜브에 노출될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구글 자체가 유튜브와 제휴된 사이트이기 때문에 구글 GDN에도 되게 많은 제휴 지면이 있고 노출 지면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유튜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영상 광고, 유튜브 광고가 아니더라도 구글 GDN을 통해서 유튜브에도 광고 배너 형식으로 노출시킬 수 있다는 거를 이제 희연 마케터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또 추가로 네트워크 배너인 ADN도 추천을 드리는데요. 뭐 온사이트 마케팅이나 키워드 타겟팅이 가능한 매체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이트에 들어왔다가 이제 이탈을 하려고 X창을 누르려고 하는 고객에게 팝업을 한번 띄워주고 상품을 한번 더 보여줄 수 있고, 또 우리 회사의 경쟁사 이름을 검색한 유저를 타겟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브랜드의 광고를 그런 식으로도 또 시킬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또 제가 지금 패션 업종 광고를 집행을 하면서 ADN을 하고 있는데, 이제 CPC 자체가 되게 낮아요. 이제 네이버나 뭐 이런 데는 되게 높잖아요. 근데 CPC도 낮은 CPC로 진행을 할 수가 있고, 또 클로징 패널, 아까 말씀드린 온사이트 마케팅을 통해서 이탈하려는 유저에게 한 번 더 보여줌으로써 좀 전환율을 높일 수 있는 장치가 있어서 네, 이런 네트워크 배너를 사용했을 때 로아스가 나쁘지 않게 나와서 좀 추천드리는 매체입니다. 네,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패션 업종에서 꼭 가져가야 하는 매체인 메타, 유튜브 광고, ADN 배너 광고 정도로 권장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지금 질문자분께서 네이버 검색 광고랑 메타를 운영하고 계시다고 했고, 또 추가적으로 좀 추천을 받고 싶다고 하셔서 저희가 정리를 한 게 유튜브 광고, 그리고 네트워크 배너, ADN. ADN 특징 한 번만 더 정리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먼저 온사이트 마케팅이죠. 네, 맞습니다. 온사이트 마케팅으로 키워드 타겟팅이 가능했었고요. 그리고 이탈하는 고객이 있다면 팝업을 띄워서 상품을 한 번 더 보여줌으로써 이탈을 방지할 수 있고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경쟁사 명을 입력한 경우에 그 경쟁사를 입력한 유저에게 타겟팅을 해서 우리 브랜드 광고를 노출시킬 수도 있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또 네트워크 배너는 CPC 자체도 낮고, 또 노출시킬 수 있는 뭐 언론사라든지 기사 지면이 되게 많기 때문에 좀 배너 광고에서도 잘 쓰이는 것 같고, 특히 패션 업종이라고 하면은 지금 메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같이 했을 때 좀 더 효율적인 광고를 집행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추천드립니다. 네. 또 어떤 분들께서 질문을 주시는지 한번, 아까 처음에 드린 질문인데요. 희연 대리님은 어떤 업종이나 좀 매체를 주로 하고 계시는지. 저는 지금 패션 업종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 네.
가장 기본적으로 네이버 검색 광고를 하는데 파워링크나 콘텐츠형 광고를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메타 광고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유튜브 광고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어떤 매체에서 가장 효율이 좋을지 지켜보시는 분들도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저는 메타일 것 같은데 혹시 어떤 게 제일 효율이 좋으신가요? 네, 역시 메타가 빼놓을 수 없는 이유가 있죠. 메타에서 효율이 가장 잘 나오긴 합니다, 지금. 네, 그래서 계속 저희가 어떤 업종이든 간에 제일 추천을 드리는 매체가 메타잖아요. 실제로 광고를 했을 때 사실 초반에는 메타가 이제 해외 매체이기도 하고 저희가 알 수 없는 이슈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서 좀 안정이 될 때까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네, 제가 골머리를 썩히는 매체이긴 한데 그만큼 효율이 잘 나오고 전환도 잘 나오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 매체인 것 같습니다. 네, 질문 더 없으시면 오늘 Q&A 시간을 여기까지 가져볼 건데요. 네, 저희 그러면 지금 27분이니까 30분까지 한번 질문 올라오는 거를 볼까요? 네. 네, 저도 이제 네이버 검색 광고도 다양한 업종으로 하고 있고 또 뭐 메타나 GDN이나 ADN 같은 배너 광고, SNS 광고도 하고 있는데 네, 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외로 네트워크 배너에서 저는 성과가 되게 괜찮았어가지고 그래서 진짜 추천을 드리고 또 이제 GDN도 마찬가지로 CPC가 낮고 노출 지면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브랜딩이라든지 아니면 뭐 타겟팅이 필요할 때 그리고 메타랑 같이 돌릴 때 좀 효율적인 매체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네이버 같은 거는 워낙에 하시는 분들, 안 하시는 분들이 사실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경쟁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그만큼 이제 입찰 단가도 높아서 좀 광고비를 최소한으로 사용하실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단독으로 가져갈 때는 추천을 잘 드리진 않는 것 같은데 또 뭐 세부 키워드를 등록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파워링크 이미지를 등록하고 또 서브링크랑 가격 링크를 잘 활용을 하시는 경우에는 사실 저희 회사 내부적으로도 네이버로도 전환이 많이 발생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서 매체의 특징은 있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1분만 더 기다려보고 없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한 4가지, 5가지 질문을 받아봤는데 네, 우선은 대표적으로 뭐 매체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은 것 같고 네, 치킨님 저희가 더 감사드립니다. 네, 우선 매체 뭐 확장에 대해서도 많이 질문을 주셨고 또 효율이 안 나온다 이런 질문도 많이 주셨는데 이제 라이브 중에 질문을 못 주신 분들이 있다든지 광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 옆에 있는 이 컨택 포인트로 연락 편하게 주시면 저희가 1대1로 상담해드리고 또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퍼포먼스 2팀 문희연 마케터였습니다. 네, 퍼포먼스 2팀 김채원 마케터이고요. 시청해주시고 질문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편하게 연락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